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김민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휴일 잘 보내셨을까요? 오늘 국내 증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일단 지난주 복귀해보자면 코스피 코스닥 분위기 좋았죠. 5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한 주 동안 11.5% 급등을 하면서 세계 주요 지수 수익률 1위를 기록을 했는데요. 특히 외국인의 귀환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 주 동안 코스피에서 5조 1천억 원가량 순매수를 이어갔고요.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시아에서 다시 한번 반도체가 환호를 질렀는데요. 일본의 키옥시아가 15%, 중국의 CXMT도 12% 넘게 올랐습니다. 특히 일본은 장기 금리가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리 부담보다 메모리주가 더 강했는데요. 간밤 미국에서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매크로 상황은 일단 좋지 않았습니다. 어제부로 미국과 이란의 60일 합의 시한이 종료가 됐고요. 별다른 소득 없이 협상이 교착되면서 유가는 다시 90달러대를 돌파했고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는 5.31%로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3대 지수 하락 마감했는데요. 하지만 반도체주, 특히 하드웨어, 메모리주는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엔트로픽이 2분기 영업이익을 흑자 전환했다는 소식, 그리고 미국이 중국의 메모리는 배제하겠다는 기조가 힘을 실어줬고요. 마이크론이 4%, SK하이닉스 ADR 3% 올랐습니다.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반도체 호황이 다시 좀 시작되는 가운데 오늘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반도체 호황이 적어도 내년 중반기까지는 유지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전망을 했습니다. 특히 대체가 제한적인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3.5%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지난 2월에 우리나라 성장률을 1.8%로 전망을 했었는데 반년 만에 1.7%포인트 깜짝 상향이 됐습니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매크로 상황은 좋지 않지만 재료들은 쌓여 있습니다. 8월 첫째 주는 코스닥, 둘째 주는 코스피였다면 과연 이번 주, 셋째 주는 어떤 게 주인공이 될까요? 그 자금이 몰리는 곳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30년 내공의 세력 차트 전문가 김도준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좀 차트 보는 기법부터 자금이 몰리는 테마와 종목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간밤 미국 증시 상황과 오늘 개장 전 체크 포인트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김민지입니다. 이번 주 첫 거래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 각서가 시한을 넘기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고요. 대형 소프트웨어주는 크게 밀렸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수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 모두 파란불 켰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51% 하락한 53,000선에,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32% 하락한 26,600선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는 가장 큰 낙폭인 0.52% 하락하며 7,745선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엔트로픽이 쏘아올린 AI 낙관론과 그리고 좀처럼 풀리지 않는 중동 상황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했던 하루였는데요. 장 막판으로 갈수록 빅테크들의 힘이 빠지면서 S&P 500의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재정 악화와 또 AI 투자 확대에 따른 회사채 발행이 급증하면서 미국 국채시장에서 30년물 금리는 장중 5.31%까지 올랐는데요. 이는 2006년 6월 이후에 가장 최고치였다고 합니다. 그럼 이어서 국제유가 흐름도 바로 체크해 보시죠. WTI는 2.92% 오른 83달러 선에, 그리고 브렌트유는 2.6% 상승한 90달러 선을 넘어서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사실상 멈춘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강경파 수뇌부는 지난 6월 미국과 체결한 종전 양해 각서를 믿지 않았고 또 미국과의 무력 충돌이 확대될 것에 대비해 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상대로 시간에 쫓겨서 협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또 오만을 향해서는 방해하면은 폭격할 것이다 라는 강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상위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엔비디아는 오픈 AI가 오하이오주 파이크 카운티에 짓는 데이터 센터에 최대 1,05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AI 인프라 투자 열기가 여전히 강하다는 점을 보여줬는데요. 다만 장중 상승폭을 지키지는 못했고 0.07% 내리면서 보합으로 마쳤습니다.
애플 역시 0.11% 약보합 마감했고요. 알파벳은 지수 흐름을 따라 0.55%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날 S&P 500 지수를 가장 많이 끌어내린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AI 데이터 센터에 쏟아붓는 돈이 회수되기까지에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면서 초대형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재무 부담을 지적했는데요. 3.04% 급락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시총 6위 종목 아래권도 함께 살펴보시죠. 스페이스X는 상위 10곳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4.45% 상승했는데요. 반면 테슬라는 0.87%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스페이스X와 또 테슬라의 주가가 계속해서 역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미즈호가 AI 인터커넥트 수혜주로 함께 꼽았지만 주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0.14% 보합 마감했고요. 메타의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3.54% 하락했는데요. 소송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메타의 알고리즘이 아동과 청소년들을 소셜미디어 중독에 빠뜨리는지를 놓고 재판이 시작됐는데요. 만약 여기서 메타가 이번에 패소한다면 메타 매출의 약 98%를 차지하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가 직접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론은 $1,000 선을 다시 넘어서면서 10위권에 복귀를 했습니다. 뉴스트리트가 투자 의견을 매수로 올리면서 목표 주가를 $1,250를 제시했고요. 주가는 이에 따라서 4.13%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금은 시세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금과 은 모두 오르며 마감했습니다. 중동 긴장이 안전자산 수요를 자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 전략가는 금이 달러 가치 하락과 또 채권 시장의 붕괴, 자산 인플레이션에 맞서는 최선의 수단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금선물은 0.84% 오른 $4,400 선에, 그리고 은선물은 1.38% 오른 온스당 $66 선을 돌파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 대형 유통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이어집니다. 특히 미국 월마트의 실적과 전망은 미국 전반적인 소비 물가에 체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나올지 함께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김나영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광복절을 맞아 하루 쉬어갔습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7,000선 회복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개장 전 체크 포인트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미국이 물가 우려를 덜었지만 FOMC 의사록이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3.4% 오르며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고요. 생산자 물가 지수 역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한층 완화되면서 연준의 추가 긴축 부담도 낮아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시장은 현지 시각 19일 공개되는 7월 FOMC 의사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회의에선 기준금리를 유지했지만 금리 동결에 반대한 위원이 3명으로 늘면서 매파적 동결이란 평가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케빈 워시 연준 의장도 2% 넘는 물가 목표에 안주한다면 실망하게 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추가 인상에 관한 구체적인 시그널은 제시하지 않아 정책 방향성에 대한 모호함이 높아진 상황인데요. 이번 의사록에서는 금리 결정을 둘러싼 위원들의 의견 차이와 물가 및 경기 전망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8월 말 잭슨홀 미팅도 앞두고 있는 만큼 향후 연준의 금리 경로를 가늠할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일본 경제가 성장은 약한데 금리는 오르는 진퇴 양난에 빠졌습니다. 어제 발표된 일본의 2분기 실질 GDP는 전분기보다 0.3%, 연율 기준 1.1% 증가했습니다. 세계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이지만 시장 전망치인 2.2%에는 크게 못 미쳤는데요. 특히 개인 소비와 설비 투자가 나란히 감소했고 내수는 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내렸습니다. 수입 감소와 재고 증가가 GDP를 떠받친 셈인데요. 그런데 국제시장에선 정반대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일본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2.93%까지 상승하며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이르면 9월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확장적 재정 정책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 우려도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결국 경기만 보면 금리를 올리기 어렵지만 엔화와 물가를 잡으려면 긴축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약한 성장과 높은 금리가 동시에 나타나는 일본 경제의 딜레마가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체크 포인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거래가 몰리면서 두 달여 만에 수수료 수익이 1,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5월 말부터 7월까지 16개 상품에서 발생한 수수료 수익은 총 1,172억 6천만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증권사가 위탁매매 수수료를 893억 원을, 한국거래소가 279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거래일 기준 하루 평균 수수료만 약 6억 원에 달했고 거래가 몰린 날에는 하루 10억 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 상품들이 개인 투자자에게 상당히 높은 위험을 안기는 반면 거래가 늘어날수록 거래소와 증권사의 수익은 커지는 구조란 점인데요.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역시 극심한 회전율로 증권사만 배불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부터 기본 예탁금을 3천만 원으로 올리고 개인별 투자 한도와 사전교육 등 투자 요건도 강화했는데요. 다만 문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시장 과열 관리와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체크 포인트 살펴봤는데요. 대외 이슈부터 국내 수급까지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방송과 함께 시장 흐름 확인해 보시죠. 지금까지 캐스터 김다영이었습니다.